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친노, 비노 이렇게 나눠서 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느 쪽 후보가 이겼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우용근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이 나왔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표 분석을 살펴보면요.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표에서도 그게 드러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의원이 130명인데요. 오늘 그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18명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130명 의원 가운데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이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30명 중에 한 10여 명을 제외한다면 이 118명 중에 친노는 모두 우용근 의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표를 줬다, 친노가. 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도 친노 중심의 이제 색깔로 당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친노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새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 일색이라고 비판을 듣는 비대위에 친노 색깔이 더 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우용근 의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전남 광양구례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용근 의원은 어떤 계파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해온 내가 새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노로 분류되는데 이 친노로 분류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의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그 호남의 지역을 두면서 아주 두루두루 원만한 분, 그리고 함께 다닐 수 있는 분을 바로 동행 유세 본부장에 내정을 했는데 그때 발탁된 게 우용근 의원이기 때문에 친노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원만한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만한 성품, 바로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협의, 협상, 10월 국회, 정기국회 마무리될 때까지 협상이 원만하게 또 진행될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세월호 협상은 9월 30일에 가까스로 합의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세부 절차는 10월 말까지 논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협상은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용근 신임 원내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9월 30일 날 가까스로 도출됐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최종안에 대해서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어떤 안타깝다,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유가족과 함께 나가야겠다 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계로 분류가 되는 우용근 의원,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의원이 우용근 의원에게는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는 우용근 의원이 어떤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되는 건 또 오늘 의총에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영선, 김현 이 두 의원의 모습이 나왔냐 이건데 오늘 출석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고 오늘 새 원내대표 일종의 보궐선거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김현 의원은 아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당초에는 오늘 일본으로 향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일단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어제 왜 벌에 쏘여서 얼굴이 좀 퉁퉁 부은 모습으로 국감장에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졌습니까? 네, 오늘 의원총회장에 문재인 의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제보다는 상당히 진정된 얼굴 모습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과거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가요? 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눈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감길 만큼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석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태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빠른 쾌차를 바라고 정말 문재인 의원이 빨리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해주시는 그런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 또 하나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재인 의원은
당권 도전 가능성 이제 완전히 열어놓고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바로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요청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부겸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올라봐야 이 박스권에서 좀 까불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 뭐. 이 정말 진짜 대구에서 한번 돌파하겠다고 어서 진짜 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흔들어 놓으면 진짜 나라서는 참 힘들다. 위험은 뭐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 와중에 내가 말려 들어버리면 대구를 놓친다고. 대구를 놓치면 사실 난 전체 의미가 없잖아. 지금 내가 무슨 진노나 비노 뭐 대리인 해서 싸움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남이 사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 네, 문재인 의원이라는 친노계파의 수장이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그 당대표 선거에 지금 성큼성큼 준비를 해 나가면서 비노계 그리고 중도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을 우리의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이 계속 중도적인 색채 그리고 또 정책을 펴왔고 또 대구라는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불모지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의 벽에 부닥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인데요. 김부겸 전 의원은 그 목표는 일단 2016년 총선이다.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구에서 당선되겠다. 그것이 1차적 목표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도파에서 누군가를 좀 내놓아야 될 텐데 내놓을 만한 상품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도파 내부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한길 전 대표 역시 두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 지내고 당대표 지내고 또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취를. 고민만. 네. 자, 정동영 고문도 요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정동영 상임고문이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였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당내 비노계를 이끄는 어떤 구심점입니다. 최근에는 정대철 전 의원이라든가 또 당내의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구당 구국 모임이라는 비노계 어떤 결사체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에 그 흙집을 찾아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고문과 손학규 고문은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사건건 충돌을 해왔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어렵게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현재 야당에 몸을 담았는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에게 패배를 한 거죠. 그 뒤부터 그 서로 아주 강론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고 마찰도 많았는데 이랬던 정동영 고문이 손학규 고문을 찾은 것 바로 비노계가 새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손학규 고문의 힘이 절실하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모든 옛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를 도모하자 이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만나지 못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